네,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 책임입학사정관 장미정입니다. 사실 정시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사실 저희도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명지대에서 어떻게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명지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유념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명지대 지원에 관련된 부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2023학년도에 정시 전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전년도 결과에 대한 것들을 아셔야 아무래도 지원하실 때 조금 더 유리하실 것 같아서 전년도 정시 결과를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2023학년도에서는 명지대의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지원하실 수 있을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시 전형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명지대에서 정시로 선발하는 인원은 943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정시 전형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먼저 변경된 부분을 먼저 안내를 드리면, 전년도에는 반도체 공학과가 없었는데 올해 공과대학에 반도체 공학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시에서도 반도체 공학과를 모집을 했고요. 그리고 공대에서 있던 자연과학, 자연 캠퍼스에 있던 전공자유학부 자연이라는 모집 단위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정시에서는 사회과학대학으로 선발을 했었는데 올해는 사회과학대학이 모집 단위가 분할이 돼서 미래사회인재학부와 청소년지도아동학부,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학과, 이렇게 세 가지의 모집 단위로 나누어서 선발이 되기 때문에 아마 사회과학대학으로 선발했을 때하고는 조금 다른 유형으로 선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도 박문수 선생님이 여러 가지 안내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전형으로 선발하느냐, 전년도 결과만 보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패션 디자인 전공이 작년에는 수능 실기 전형으로 선발했었는데 올해 저희가 수능 100%, 수능 일반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패션 디자인 전공에 관심이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실기 없이 수능 100%로 선발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자료에서 수능 100%로 뽑는 예체능에 명지대의 그 패션 디자인 관련된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놓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처음으로 선발하는 예체능을 수능 100%로 선발하다 보니까 기존에 반영하던 수능 방법이랑 좀 달라서 보시는 것처럼 국어와 영어의 반영 비율이 35%이고요. 그리고 수학과 탐구 중에서 잘한 거 30%. 그래서 나머지 전형에서는 네 가지의 평가 요소, 그러니까 영역들을 반영하고 있는데 디자인 학부인 경우에는 세 개의 영역만 반영을 합니다. 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43명 학생을 선발을 하고 있는데 수능 위주 전형으로는 수능 일반 전형과 수능 실기 전형으로 선발이 되고요. 그래서 가군과 나군, 다군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지원 전략이 아까도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가나 다군에서 791명의 수능 일반 전형 학생을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실기 전형인 경우에는 수능 60%에 실기 40%가 반영되는 전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저희가 이제 농어촌 학생이나 특성화 고교인 경우에는 2월 인원이 생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수능 전형으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실기 실적 위주 전형인 경우에는 실기 우수자 전형으로 선발을 할 예정인데 각각에 대한 전형은 뒤에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에 모집하는 기간이 정시 모집 기간이 각각 다른데 저희는 12월 30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12월 29일 날 목요일 날 5시에 최종적으로 2월 인원에 관련된 정시 인원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수능 일반 전형입니다. 그래서 791명을 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나다군이 조금씩 분포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모집 단위가 주로 가군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문인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어문학부는 인문학부나 미래사회인재학부 이런 부분들이 주로 나군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경영대학이나 법과학대학 이런 분포들은 전부 다 다군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도 보시면 자연과학대학이나 건축 관련된 부분은 나군에 분포되어 있어서 가나 다에 다 골고루 모집 단위가 분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형의 특징이 수시에서는 학과별로 주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천 리더나 사회적 배려 대상 같이 모집 인원이 적은
학과들로 구성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학부나 단과대학으로 모집 단위를 변경해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 정시에서는 주로 대부분이 학부나 단과대학별로 선발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학과를 가고 싶으면 어떤 모집 단위를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어 국문학과나 중어 중문, 그러니까 어문 계열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인 경우에는 모집 단위를 정시에서는 어문학부에 해당되는 모집 단위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학과나 문헌정보, 미술사학, 철학과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인문학부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생긴 부분이 아까 미래사회인재학부가 생겼다고 말씀드렸는데, 행정학과나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에 관심이 있었던 친구들은 미래사회인재학부에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지도학과와 아동학과인 경우에는 청소년 지도 아동학부를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전공자유학부 인문과 융합전공학부 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에서는 대부분의 학과를 좀 정한 친구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시에서는 아무래도 성적으로 학과를 지원하다 보니까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 중도 탈락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전공 자유학부와 그다음에 융합전공학부에서는 1학년 때는 학과를 정하지 않고 2학년 올라갈 때 인문 캠퍼스에 있는 인문대학이나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법과대학에 있는 학과들을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2개의 모집 단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은 융합전공학부인 경우에는 아마 교재 맨 뒤에 나중에 보면 참고로 넣어드렸는데, 저희가 그 미래사회에 관련된 전공을 하나 더 추가적으로 연계 전공을 하나 더 해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는 모집 단위가 융합전공학부 인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만약에 학과에 대한 폭을 조금 더 넓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전공자유학부로 지원해 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난 어문 계열로 딱 정했다라고 하면 어문학부로 지원하는 이런 폭으로 지원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연과학에서도 보면 수학이나 물리, 순수과학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인 경우에는 자연과학대학에 지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전기나 전자에서 물리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전기전자공학부나 아니면 기계공학이 포함되어 있는 기계산업경영공학부 이런 쪽으로 지원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학과 관련된 부분에 좀 더 관심이 많다라고 하면 화학공학과나 신소재공학과, 그리고 환경에너지공학과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화공, 신소재, 환경공학부 이런 식으로 관련성 있는 학부들이 묶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폭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도록 학과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신에 이제 융합공학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학년 때 전자공학이나 아니면 기계공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인 경우에는 융합공학부로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반도체 공학과가 처음 신설이 됐고요. 그리고 패션 디자인 전공인 경우에도 수능 일반 전형으로 선발이 됩니다. 네, 모집 인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모집 인원이 이제 교재에는 조금씩 변동사항에 대한 부분도 안내를 되어 있는데, 앞에서 그 사회과학대학인 경우에는 인원의 변화는 없고요. 3개에 해당되는 모집 단위로 구분이 돼서 미래사회인재학부와 그다음에 청소년 지도 아동학부, 디지털 미디어 학과로 이렇게 세분화돼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 저희가 사회과학대학 안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학과가 디지털 미디어 학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됐을 때 정시에서는 조금 다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수능 실기 전형인 경우에는 108명을 선발하고요. 수능이 60%고 그다음에 실기가 4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능 실기 전형으로 선발하는 모집 단위는 보시면 문예창작학과랑 그다음에 디자인 쪽에서 영상 디자인 전공이랑 영화 전공, 그리고 건축학 전공 관련된 부분을 나군에서 선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군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학과랑 스포츠 학부,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을 보시는 것처럼 수능 실기 전형으로 선발이 됩니다. 이 중에서 보시면 문예창작학과인 경우에는 학교당 추천 전형으로 선발되고, 그리고 특기자로도 선발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는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학과인 경우에도 학교장 추천이나 다양한 일반 전형으로 선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기로도 선발이 되고 있는 전형으로 보시면 모집 단위인 걸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실기에 관한 부분들은 사실 가장 자세하게 안내가 되고 있는 부분은 모집 요강입니다. 그래서 모집 요강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가장 정확하게 자료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수시 마찬가지고 실기 똑같이 정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시점에 코로나가 또 확산되거나 이럴 그 시기에 따라서는 전형 방법이나 시간들이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최종 합격자나 이런 것들을 안내할 때 자세히 안내가 될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참고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기 우수자 전형인 경우에는 보시면 실기가 80%이고 수능이 20%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바둑과 그다음에 예술학부에서 피아노 전공 쪽이 주로 실기 실적 전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술학부에 성악과 아트 앤 멀티미디어 작곡에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뮤지컬 공연 이쪽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실기 실적에서 실기 우수자 전형으로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서 바둑학과랑 피아노 전공 그 각각 학과에서 어떤 것들의 실기를 보는지에 대한 실기 과목이랑 내용은 모집 요강을 조금 더 참고하시면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정시에서 그럼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시면 인문과 그다음에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공학에 대한 반영 비율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어에 대한 게 인문사회계열에는 30%와 수학이 30%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와 탐구에 대한 비율이 20%씩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공학인 경우에는 국어가 25%, 수학이 35%, 그다음에 영어와 탐구가 20%씩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을 때 3개년치의 성적을 좀 더 보면서 어느 정도 성적의 추이를 가늠하자라는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하실 거는 반영 방법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가 없었는지 이 부분을 고려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자연공학 계열에서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율이 25, 35로 바뀐 거는 전년도에 처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020이나 2021년도 자료를 보신다고 하면 그때는 반영 비율이 인문사회 계열과 동일하게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율이 30% 동일한 비율로 반영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자료를 보실 때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전년도가 선택형 수능이 처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반영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전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전년도 자료를 조금 더 세밀하게 보시는 게 아무래도 지원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패션 디자인 관련된 부분이 패션 디자인 전공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랑 영어의 반영 비율이 35%이고 그다음에 수학이 30%, 탐구가 30% 잘한 것 중에서 하나를 반영하는 형태로 반영이 됩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학에 어떤 계열로 반영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성화 고교인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인문사회 계열인지 자연공학 계열인지 그 모집 단위의 성격에 따라서 똑같이 일반 전형과 같은 반영 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능 실기와 그다음에 실기 실적인 경우에는 예체능에 해당되는 부분인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국어와 영어에 해당되는 반영 비율 50, 50에 해당되는 반영 비율을 가져가는데 그렇지 않고 문해창작학과는 일반적인 학과인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문에 해당되는 걸 반영하고 있고요.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학과인 경우에는 자연계열 학과이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수능 일반 전형에서 자연계열에서 반영하는 비율과 동일한 반영 비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이 되는 기준은 항상 수능 저희가 활용하는 지표는 수능 100분위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보고 있는 내용들은 학과에서 대학에서 기준이 인문이냐 사회계열이냐 자연공학계열이냐 대학에서의 기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시에서 앞에서도 보면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되는 수능 응시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한이 있는 학교들도 있는데 명지대인 경우에는 국어인 경우에는 합법과 작문이나 언어와 매체 중에 어느 거를 봐도 지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자연공학 계열의 지원을 하더라도 수학에서 과목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나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를 응시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전년도에 바뀐 내용 중에 이 부분에 포함되는 게 뭐냐면
그 전년도에는 탐구를 2개를 반영했어서 그 2개의 평균을 반영했었고, 그리고 수학 가형을 봤을 때는 가산점을 주는 형태였었는데 2022학년도부터는 보시는 것처럼 탐구인 경우에는 사탐이나 과탐 어느 거를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자연공학 계열에 지원했을 경우에 과탐을 본 학생들에만 가산점을 10% 주는 것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성적 결과를 봤을 때는 2021학년도까지는 수학의 가형에 대한 가산점과 그리고 과학의 탐구 2과목이 반영된 거라는 것들을 고려하셔서 점수를 보셔야 올해 점수를 예측할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영어랑 관련된 부분도 아마 대학마다 영어랑 관련된 부분이 많이 차이가 있어서 아마 서울에 있는 학교들인 경우에는 영어가 15%에서 20% 내외로 주로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명지대인 경우에도 영어 반영 비율이 20%라서 대체적으로 좀 높은 편에 속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시면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등급이 100이고요. 2등급이 98, 3등급이 96. 그래서 주로 지원하는 풀들이 2등급, 3등급까지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와 관련된 백분위를 등급으로 했을 때 그 점수가 크게 많이 차이 나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고, 혹시라도 나중에 지원할 때 영어의 등급이 좋다라고 하면 영어에서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4등급까지는 90점이라서 크게 많이 차이 나지 않는 점수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국사인 경우에는 가산점으로 주어지다 보니까 6등급까지는 또 3점으로 동일한 값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년도 결과를 한번 보시면 올해를 좀 예측하시기가 수월할 것 같아서 전년도 결과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의 경쟁률을 먼저 보시면 지금 현재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년치의 경쟁률을 보면 전년도에 아무래도 대부분의 학교들이 경쟁률이 조금 정시에서 잘 나온 편이거든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수능 일반 전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부분 2020이나 2021이 크게 차이 나지 않게 한 4대1 정도의 경쟁률이 나왔었는데, 전년에는 5대1이 좀 넘어가는 경쟁률로 보시는 것처럼 수능 일반 전형의 경쟁률이 2022학년도에는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군에서도 5.27, 그리고 나군에서는 5.49, 그리고 다군이 조금 더 높게 형성돼서 6.64. 그래서 다군에 있는 모집 단위가 경영대학이 다군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군에 해당되는 모집에서 경쟁률이 조금 더 높게 형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3년치의 경쟁률을 그림으로 좀 보여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전년도의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거는 인문 캠퍼스에 있는 모집 단위가 대부분 인문사회 계열 학과가 모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융합소프트 학부인 경우에는 이과에 해당되는 학과이지만 서울에 있는 모집단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지원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보시는 것처럼 융합소프트웨어학부가 경쟁률이 가장 높게 9.15에 해당되는 경쟁률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공간디자인은 자연캠퍼스에 있는 모집단위인데 보시면 8.33.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과의 평균 한 6대1 정도에 해당되는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2년으로 봤을 때 경쟁률이 2020과 2021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4대1에서 조금 웃도는 그 경쟁률이었다고 하면, 작년인 경우에는 경쟁률이 조금 더 높게, 왜냐하면 그 수험생 응시 인원이 줄었다가 작년에 다시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의 효과로 인해서 작년에는 경쟁률이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실제로 학생들이 이제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충원이 이루어지느냐라는 것들을 봤을 때 3년 동안 보면 아마 2020에는 한 110% 정도 충원이 됐다고 하면 2021학년도에는 한 120%, 그리고 작년에는 평균적으로 한 160%. 그러니까 충원이 점점 더 많이 돌아가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작년에 가장 많이 충원이 도는 곳은 공간 디자인 전공인 경우에는 333%, 굉장히 많은 인원이 충원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인문 캠퍼스에서 충원이 좀 더 많이 도는 게 보여지시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이동하는 학생들이 서울에서 좀 더 움직임이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서울에 있는 모집 단위에서의 그 충원이 조금 더 자연 캠퍼스보다는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어느 모집단에서 주로 2월이 수시에서 2월이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에서 최종적인 인원은 12월 29일 날 안내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3년을 봤을 때 모집 인원의 2월 수시에서 2월 인원이 있었던 모집 인원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수능 일반 전형으로 2월 된 인원만 본 거거든요. 근데 보면 그 왼쪽에 모집 단위 색깔이 칠해져 있는 모집 단위가 3년 동안 내내 2월이 있었던 모집 단위거든요. 보면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그리고 자연과학대학, 그리고 컴퓨터공학과, 기계산업경영공학부, 정보통신공학과 요 모집 단위에서는 3년 내내 2월 수시에서 2월 인원이 있었던 모집 단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사회과학대학이나 이런 데가 학생들이 경영대학, 인문에서 관심이 많은 모집 단위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모집 단위의 이동이 또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대부분의 학과에서 2월이 되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수시에서 2월 인원이 어느 정도 될 건지 매년 크게 많은 차이가 있진 않아서 올해 인원도 보시면 조금 예측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 성적대에 지원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학생이 받은 성적에 따라서 그 학불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대학에 어느 정도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에 따라 환산 점수에 의해서 학불이 많이 갈라진다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는 최종 등록자 기준에 해당되는 평균과 그다음에 최고와 최저를 보여드리는 건데 보통은 그러니까 최초 합격자에 해당되는 점수는 훨씬 더 높죠. 그렇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문 닫고 들어온 학생들의 수준, 그래서 내가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실 점수대이기 때문에 최종 등록자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전년도에는 수시에서 인문 계열의 학생들이 시험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난이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 전년에 비해서 성적이 인문 캠퍼스인 경우에는 한 3, 40점이 낮아진 편이고요. 그다음에 자연 계열은 오히려 조금 더 높아진, 그러니까 선택형 수능에서 나타나는 그 결과가 그대로 반영이 돼서 점수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저인 경우에는 사실은 맨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온 친구라서 어떤 모집 단위는 뚝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모집 단위는 바로 붙어서 지원이 되기도 해서 사실 최저에 해당되는 점수보다는 평균을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보시면 인문에서는 경영대학이나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융합소프트웨어학부 같은 경우는 887.1이 나와 있는데 그 융합소프트웨어학부가 높게 나온 이유는 자연 계열인 경우에는 탐구에서 과탐을 봤을 경우에는 가산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산점의 영향도 좀 있을 수 있어서, 왜냐하면 탐구가 20% 반영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서 점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과 그리고 경쟁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최종 예비 순위에 해당되는 어디까지 문 닫고 들어왔는지에 해당되는 순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서 다음에 지원하실 때 어느 정도 지원을 하면 좋을지라는 것들을 가늠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올해 수능의 결과가 아직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점수가 내려갈 거다라는 것들을 지금은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수능 결과가 나오면 다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또 안내하는 부분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정시가 끝나고 작년에 끝나고 나서 가장 많은 이슈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 정시에서 교차 지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가장 이슈가 됐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명지대에서도 수능 일반 전형에서 교차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앞에 상위권처럼 뭐 70%, 90% 이런 모집 단위들이 있었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2021학년도까지는 자연공학 계열의 인문계, 사회탐구를 본 학생이 한 20.8% 정도, 오히려 인문사회 계열 학생이 자연 관련된 부분에 이제 교차 지원을 했다고 하면 2022학년은 반대인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인문사회 계열의 과탐을 본 친구가 16.5%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예년하고 반대로 인문 계열의 학생이 그러니까 자연 계열의 교차 지원한 게 반대에 해당되는 인원이 교차 지원이 좀 많이 이루어진 편이고요. 그리고 최초 합격자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그 비율이 조금 더 올라가서 19.8% 정도가 보시는 것처럼 과탐을 본 친구가 사회과학 계열에 그러니까 최초 합격을 한 경우로 보시면 좋고, 자연공학 계열의 사탐을 본 친구가 합격한 경우는 1.7%, 사실 거의 없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최종
최종으로 했을 경우에는 결국 제 맨 마지막에 최종 등록한 학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인문사회 계열에서 16.9%에 해당되는 과탐을 본 친구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앞에서도 학생들이 무작정 교차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배울 과목이나 이런 것들을 전공을 고려한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좀 보면 수학이나 이런 것들을 인문 캠퍼스에 지원한 학생들은 주로 어떤 걸 응시했는지에 대한 걸 보면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 기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인문에 해당되는 학생들인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를 본 비율이 60, 70%에서 90% 이상 되게 높은 비율, 초록색에 해당되는 비율이 확률과 통계를 응시한 학생들인 거고요. 의외로 보시는 것처럼 미적분과 기하를 본 친구들도 인문 캠퍼스에 지원한 친구들이 있죠.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융합소프트웨어 학부인 경우에는 자연계열 모집단이다 보니까 여긴 당연히 기하를 본 비율이 좀 높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캠퍼스를 기준으로 해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아마 맨 위가 조금 특이하게 보여질 수 있죠. 왜냐하면 인문계열이 아니라 자연계열에 해당되는 모집단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자연계열에서도 보면 자연계열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미적분과 기하를 본 친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 디자인인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 학교에서 모집단위는 인문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성적을 계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집단위에서는 확률과 통계를 응시한 친구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자연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미적분을 응시한 친구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전공에 따라서 기하를 응시한 모집단위, 인원이 많은 모집단위들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최종 등록자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어문계열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인문계열이 많이 등록을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확률과 통계를 응시한 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융합소프트웨어 자연과학대학 이 아래쪽에 해당되는 모집단인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미적분과 기하를 응시한 학생들이 최종 등록한 학생들이 많이 비율이 높게 보여집니다. 이 중에서 융합소프트웨어나 전기전자공학부, 그 다음에 융합공학부, 건축인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확률과 통계를 응시한 학생이 없고요. 보시는 학생들이 미적분과 기하를 응시한 학생들로 채워진 모집단위는 이 구성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문학부인 경우에는 반대로 확률과 통계와 그 다음에 기하는 있는데 미적분이 없더라고요. 특이하게. 그래서 아마 자연계열에서 교차한 인원이 조금 있어서 해당되는 것처럼 확률과 통계와 기하를 응시한 학생들이 비율이 높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탐구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까 보시는 것처럼 16.5%가 교차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학생들이 어떤 모집 단위에 교차 지원을 했는지 인문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공을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내가 전공을 변경할 수 있는 모집단이거나 아니면 경영대 이런 모집단위에 교차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보시면 경영대의 19.35%가 과탐을 응시한 친구들이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공자유학부와 융합전공학부인 경우에는 학과가 정해진 모집단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학년 올라갈 때 학과를 선택하는 모집단위다 보니까 이 모집단위에도 보시는 것처럼 과탐을 응시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 등록자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융합전공학부 인문인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41.4%, 그러니까 이 모집 단위에는 과탐, 아무래도 이과의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융합이고 그리고 학과가 정해져 있지 않고 하다 보니까 많이 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최종 등록자 역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경영대학 그리고 전공자유학부 인문에 해당되는 모집 단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탐을 응시하고 그 다음에 교차 지원한 것으로 보여지는 친구들이 많이 합격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시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수생의 비율이 높은 전형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원자인 경우에는 54.4%가 보시는 것처럼 재수생이 지원을 하고, 합격의 비율은 54.3% 비슷한데 등록에 해당되는 비율이 63.6%로 재수생의 비율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학생들이, 재학생들이 대부분 합격을 하고 등록을 최대한 하는 게 아무래도 정시에서 지원하는 데 유리할 수 있는 것이 보여지고요. 수능 실기인 경우에는 재학생이 좀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합격에서는 재수생이 조금 더 지원 대비 많이 합격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실기 전형과 관련된 결과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여드렸는데 아무래도 실기인 경우에는 60%가 수능이고 40%가 실기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기에 의해서 합불이 많이 갈라지기 때문에 수능 성적에 대한 이 실기 전형에서의 점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실기 준비를 열심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올해 패션 디자인 전공인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그 실기로 보는데 올해 수능 100%로 선발이 되는데 이때 반영된 내용은 국어랑 영어랑 관련된 부분만 반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에 앞에서 보셨듯이 2등급이나 3등급을 받으면 98, 96에 해당되는 높은 점수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6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굉장히 수능 점수가 높아 보이는 이유는 영어만 잘하면 국어 점수하고 합쳐졌을 때 80이 넘어갈 수 있는 비율이 훨씬 더 높겠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국어와 영어가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수학이나 그다음에 탐구 중에서 높은 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성적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를 안타깝게도 제공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실기 우수자 전형의 경우에는 보면 수능이 20% 반영이 되고 나머지가 이제 80% 반영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점수에서 그 수능의 점수보다는 실기랑 관련된 점수를 어떻게 받느냐에 합불이 많이 갈라지기 때문에 이 지원할 때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이 되고 실제로는 본인이 실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합격이 갈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정시에서 명지대학교는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서요. 일단 앞에서 큰 그림을 많이 들려주셨죠. 수도권,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정시 인원이 확대됐다. 그런데 그 확대된 인원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구간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는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이 어디냐에 따라서 실제로 본인이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부분이 좀 갈라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군이 좀 이동된 부분이 있었죠. 가나다 군에서 이동된 군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의 군이 어떻게 이동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서 본인이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변화에 따른 내용이고요. 앞에서도 이제 100분위를 활용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년도 성적을 보고 예측하기가 좋은데 명지대인 경우에는 전년과 동일하게 100분위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년도 자료를 보실 때 그 결과를 조금 더 예측하시기가 수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반영하느냐, 어떤 과목을 반영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도 있는 선택형 수능이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앞에서도 안내해 드린 것처럼 영어가 반영 비율이 20%인 학교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영어랑 관련된 1, 2, 3등급에 해당되는 반영 점수가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한 친구인 인문이나 자연의 친구들인 경우에는 영어 점수에서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전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탐구인 경우에도 저희가 사탐이나 과탐 구분이 없죠. 그리고 잘한 거 한 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탐구를 잘 본 친구라고 하면 충분히 20%에 해당되는 반영 점수를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과탐을 잘했다고 하면 거기에서 10%의 가산점을 자연공학 계열에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공학 계열에서는 수학을 미적이나 아니면 기하를 봐야 된다라는 제한이 있는 학교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명지대는 그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내가 확률과 통계를 봤던 어떤 과목을 봤던 간에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모집 단위의 폭이 훨씬 더 과목에 대한 제한이 있는 학교보다는 넓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올해 앞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모집 단위가 신설된 모집 단위들이 좀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모집 단위가 신설이 되면 어느 정도의 성적이 가능할까라는 것들이 예측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미래사회인재학부와 청소년지도 아동학부 이 모집 단위에 속해 있던 학과가 사회과학대학이거든요. 근데 사회과학대학에서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과가 디지털 미디어 학과인데 그 학과를 보고 지원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미래사회인재학부나 청소년지도학부, 아동학부는 기존의 사과대에서 했던 정도의 성적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인원이 많이 뽑으니까요. 디지털 미디어 학과인 경우에는 경영대학처럼 좀 높은 성적대가 올라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모집 단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전년도보다 사과대의 성적보다는 디지털 미디어 학과는 조금 더 높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저희가
예측을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공학과인 경우에는 올해 신설학과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일까라는 것들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뭐 전기전자공학부랑 컴퓨터공학부 그 두 가지의 모집 단위가 사실 요즘 가장 핫하게 인기가 많이 있는 학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모집 단위 성적을 조금 더 참고하셔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공학과는 올해 많은 학교에서 생겨가지고 수시에서도 전년도보다는 경쟁률이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처음 모집하는 학과는 사실 몰라서 지원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신다고 하면 올해 지원할 수 있는 최대의 적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패션 디자인 전공인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특별히 가이드라인을 주긴 좀 어려운데, 반영 교과가 3개를 반영하고 기존의 점수를 보면 영어는 좀 잘하는데 국어가 조금 그래도 조금 낮은 이런 친구들인데 3개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도 기준에서 점수가 아주 많이 낮지는 않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3년치의 데이터를 원래 성적을 보여드릴까 했는데 그 3년치의 기준이 너무 다르고, 그 다음에 반영 비율이 전년도 2021과 2022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혼선이 될 수도 있어서 일단 최대한 2021 학년도 자료보다는 2022 작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보시는 게 올해 어디를 지원할까라는 것들을 고민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입학 상담 솔루션을 홈페이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입학 상담 솔루션이 메뉴가 있어서 정시 모집에 들어가시면 본인이 이제 12월 9일 날 성적이 나오면 해당되는 성적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 그 성적에 해당되는 내용을 3년치에 해당되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점수를 입력했을 때 교차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문으로 지원했을 때, 자연으로 지원했을 때 어떤 성적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환산 점수가 화면에 표시가 되고요. 각각에 해당되는 점수를 가지고 본인이 성적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기존의 시스템에 올려지는 거는 보면 전년도 최종 등록자의 평균보다 우수하다라고 하면 웃는 얼굴로 되어 있습니다. 안정으로 되어 있어서 이 구간 해상 부분은 최종 등록자의 점수 구간이 나와 있는 거고, 실제로 안정으로 보여지는 구간은 최종 등록자의 평균보다 높을 때 웃는 얼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해 성적 결과가 나왔을 때 학생들이 만약에 생각보다 성적이 좀 떨어지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겼다고 하면 실제로 대면에서는 이런 부분보다는 뭐 지원할 때 어느 부분의 점수를 조금 더 고려하셔라는 것들을 안내 드릴 수가 있는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은 이렇게 일반적인 전년도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안내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 그 앞에 상세 보기를 눌러주시면 요 오른쪽에 있는 상세 보기를 누르면 3년치 각 전형 그 모집 단위별로 과목을 어떻게 점수가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 학과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입학 상담 솔루션으로는 각각의 지원자들이 직접 본인의 정보를 입력해서 어느 정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명지대에서 상담을 하고 싶으시면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하시면 개별적인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학과에 대한 것들을 안내 드렸을 때 앞에 전공자유학부와 융합전공학부가 다양한 학과를 선택하다 보니까 그 안내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 뒤에 자료를 넣어드렸고요. 실제 반도체공학과도 올해 새로 신설된 모집단이라서 관련 자료를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정시가 전년도하고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년도와 전형이 크게 바뀌진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자료를 보시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본적인 전형 안내와 그리고 전년도 전형 결과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명지대학교 전형 안내와 전형 결과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고, 실제로 저희가 조금 더 상담과 관련된 부분도 운영을 할 예정이라서 정시 전형 결과가 나온 이후라도 혹시라도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바쁜 시간에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하셔서 다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